해외 비즈니스 진행 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외 비즈니스에서 숨 쉬듯이 꼭 머스트로 아셔야 하는 비즈니스 용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남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요, 핵인사, 갑분사, TMI, ASAP 등과 같이 어브리비에이션, 즉 약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 비즈니스에서도요, 비즈니스에 필요한 중요한 용어들이 약어로 사용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꼭 머스트로 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용어 관련 약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누구나 잘 아는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하루에 많게는 수십 통의 이메일, 전화통화, 컨퍼런스 콜, 그리고 미팅을 통해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비즈니스 용어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시면은 비즈니스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DA. NDA는요, Non-Disclosure Agreement, 의 약자로 기밀 유지 협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같은 뜻으로요, CA, Confidentiality Agreement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업 간에 협력을 하여 일을 하다 보면요, 기술 정보, 도면 정보, 영업 정보 또는 제품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유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협력업체에게 기술적인 내역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NDA, 즉 기밀 유지 협약을 진행합니다. 어렵게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노하우를 누군가 그냥 카피하면 안 되겠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요, 프로젝트 시작 전에 무엇인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NDA 서명을 요청합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과 NDA를 사인하였는데요, 회사 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NDA 관련해서 오래전에 과거에 일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국의 글로벌 회사와 NDA를 사인하였고요, 회사에 일을 알렸는데 한국에 계시는 다른 분께서 NDA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주요 언론사에 기사를 게재하게 대해서 법률적 이슈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업체와 잘 얘기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NDA에 서명하시게 되면요, 꼭 회사 내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관련 수량 표현, MOQ, MPQ, EAU. 제품 수량 관련 표현은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해외 비즈니스에서 제품 수량 관련해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MOQ, Minimum Order Quantity, 즉 최소 발주 수량이고요.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즉 최소 구매 수량을 의미하고요. MOQ와 MPQ는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구매자, 즉 바이어에게 요청하는 최소 수량입니다. EAU, Estimate Annual Usage, 연간 예상 수량이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연간 수량입니다. 참고로 예상 수량을 이야기할 때는 forecast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RFI, RFP, RFQ. 우선 RFI는요, Request for Information의 약자이고요, 흔히 사전 정보 요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초기 단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의 현황, 예를 들면 제조사 정보, 제품 정보, 재무 현황, 생산 캐퍼, 매출 정보, 기술력, 서비스 정보들을 확인해서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초기 단계에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서 공급업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RFI를 생략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요, 만약 RFI를 받았다면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정보를 성심성의껏 정보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에는요, RFI를 통해서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요, 이를 파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FP는요, Request for Proposal의 약자이고요, 제안 요청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주자, 즉 바이어가 특정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서플라이어가 이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FP, 제안 요청서는요, 일반적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자세한 정보, 예를 들면요, 프로젝트 내용, 추진 일정, 예산, 평가 기준, 기재 성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이를 토대로 서플라이어는 RFP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RFP
RFP가 구체적일수록 바이어와 서플라이어 간의 의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RFP 작성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FQ는요, Request for Quotation이라는 의미고요. 견적 요청서를 뜻합니다.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능력, 즉 조건이 갖춰졌다면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인데요. 품질, 기술, 생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격 견적이 높다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겠지요. RFQ 작성 시에는요, 정확한 제품 정보 및 제품의 스페시피케이션을 분석하셔서 가격 견적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EAU, 즉 연간 볼륨 대비 생산 대수에 따라서 가격 견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는요, RFI, RFP, RFQ 형태로 진행되고요. 산업 또는 제품 프로젝트에 따라서 RFI, RFQ, RFP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RFI나 RFQ가 생략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해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용어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즉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용어 한 번만 파악하시면요, 평생 비즈니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꼭 몇 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서 용어를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요,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수출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